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삽입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삽입 문제는 삽입 문제는 순서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얘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아까 1, 2, 3, 4 네 가지 했던 것 중에 얘는 4번은 필요 없겠죠. 맺은 말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1번, 2번, 3번에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오면 계속 표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나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확인하면서 얘네들 그러나 하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 주어진 문장 말고요. 현재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반대말 맞는지, in contrast니까 앞에 나오는 말하고 얘하고 대조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으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대조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놓치지 말 것.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진 문장에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푸실 때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얘를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1번 앞까지를 먼저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차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읽으면 뭐에 관한 글이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 문장이 지문에서 어떤 구실을 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미루어 짐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1번 앞까지를 먼저 읽어서, 아니면 얘부터 시작했다면 1번을 읽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 매번 부연 진술이다, 하위 진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어진 문장이 읽고 나면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항상 해보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뒤로 뭐 어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그럼 이 주어진 문장이 지문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지칭 대상을 찾아가지고 찾아낼 수 있나라는 걸 물어보려고 뽑은 게 아니라, 얘는 글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장을 뽑아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도 볼 때 이 문장을 읽고 나면 그래서 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서 뒤로 어떤 문장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주어진 문장에서 두 가지 정도의 단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wickedness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것. 그럼 얘는 글을 읽어가다가, 여러분이 이미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읽다가 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아닌 걸로 제껴놓고 시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어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어, 그래서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아직도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한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이 4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적절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읽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배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자세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벗이 기능하지 않아요. 그죠? 얘는 앞에 나오는 말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놔야 되는데 여기서 4번 자리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위키드가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오히려 벗이 아니라 그래서라면 연결이 되는 말이겠지만 그러나라고 쓰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때 얘를 집어넣으면 steal이라는 말하고 연결을 해서 4번 자리가 올바른 정답 자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죠. 자, 내용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메디는 나빠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도 당신은 그러면 infer이라는 단어는 추론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에서 그 의미를 빼오다라는 말인데 from 여기서부터는 소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나의 억양에서 그 다음에 또는 맥락에서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당신이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nfer that 이렇게 된 거죠. 뭘 추론해내냐면 내 얘기가 아마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얘기인 걸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메디가 진짜 나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억양이나 아니면 우리 둘이 나누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제가 메디가 아주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건데요. additionally라고 하면 게다가 당신이 아마도 추론하겠죠. 뭐라고 생각하게 될 거냐면 내가 메디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disprove는 인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못마땅하게 여기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approve라는 단어가 뭐예요? 얘가 인정하고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dis를 붙였으니까 뭐 싫어한다라고 하셔도 좋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메디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당신이 알게 될 거고 자 또는 내가 말하는구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도 걔를 인정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거 뭐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 이런 말이 됐군요.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나에게도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given이라는 말은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뭐뭐가 주어지면 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뭘 고려하냐면 아주 일반적인 전형적인 언어적인 관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아주 sincere하다라는 걸 내가 아주 진지하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자, 일반적인 그런 언어적 관습이나 내가 진지한 상태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아마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와, 쟤는 메디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 제가 나도 걔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와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자, 하지만 말이죠. 당신이 어쩌면 get a more detailed sense라고 할 때요. 이 get a sense라고 하면 센스를 잡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감을 잡는다라는 얘기고 뒤에 있는 of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뭔가를 알다, 알아내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감 잡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다 정도만 아주 무난하게 읽어나갈 수 있죠. 자, 당신이 더 많은 자세한 것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냐면 이 particular source way 특정한 방법의 종류를 즉 특정한 방식을 모를 수는 있죠. 어떤 방식이냐면 메디가 나쁜 방식. 자, 메디가 뭐가 나쁜지 어떻게 나쁜지를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와, 쟤는 메디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다음에 나한테도 메디를 싫어하라고 하는구나 또는 그와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당신이 생각하게 될 건데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뭐는 모를 거냐면 아직 어떤 방식으로 메디가 나쁜지까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할 거예요. 자, 전형적인 캐릭터 트레이트나 그 다음에 또는 and the like라고 하면 얘는 기타 등등이라는 얘기입니다. like가 뭐뭐 같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것들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말에 기타 등등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메디가 나쁜 방식이나 전형적인 성격의 특징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쁘니까요. 사람들이 나쁜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나쁜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대조적으로 만약에 if I say, 내가 말을 한다면 매드가 wicked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좀 악마 같은, 사악한 이런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말하기를 근데 이번에는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악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get sense, 알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관해서요. 매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관해서 bad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wicked라고 얘기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될 건데, 왜냐하면 the word wicked가 훨씬 더 specific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지문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그 다음에 또는 특정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자, 왜 그러냐? wicked라는 단어가 bad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회상하다라고 말하면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wicked라고 말하면 좀 더 얘가 bad보다는 특정되는 거니, 그러면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저 아이의 행위나 태도가 어떤지에 관해서. 자, 그런데 나는 아직도 핀 포인트라고 하면 핀으로 딱 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지적하고 짚는 걸 핀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죠. 이 메디의 성격을 그래도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since, 왜냐하면 wickedness라고 하는 것도,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이죠, 훨씬 더 많은 세세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도 단서가 됐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짚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세세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더 강력한 그런, 얘가 응축, 함축이라는 단어예요.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문 밖에 쓰여져 있어요. 이 매드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강한 함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은 지금 보시면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똑같은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again assuming,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전형적인 언어적인 관습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당신은요 또한 알아야 할 겁니다. 뭘 알아야 될 거냐면 내가 메디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나도 메디를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자, 또는 뭐 그 정도 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 메디의 도덕적인 성격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however이나 in contrast나 그 다음에 but 같은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wicked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앞에 있는 1, 2번까지는, 즉 wicked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말이니 1, 2번 정도를 빼고 볼 때 이런 말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문제입니다. 다음 6번 풀어볼까요?
내용이 좀 쉬운 듯 어려운 듯 해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근데 말 자체는 되게 어렵게 써뒀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진 문장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rather이라는 말이 있어서, 자, 얘가 뭐 오히려라는 얘기니까 얘도 문제를 푸는데 단서가 되겠죠. 반대되는 얘기가 될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증폭시킬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자연스럽게 발전을 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쪽에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와야 되는 거죠. rather이라는 말을 쓰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써서 실제 예상 기대치보다 더 증폭되게 쓰는 거죠. 나는 영어 성적을 잘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서 그러면 얘는 지금 evolved naturally 하고 반대되는 말이 앞쪽에 왔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중간에 이 문제 내신 분은 자기는 어학 전공자니까 이 문법에 관한 얘기, 신텍스에 관한 얘기 이런 게 쉬워서 막 썼나 모르지만 이게 꼭 이런 질문을 갖고 문제를 만들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봅시다. 질문을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죠. 자, 영화라는 건 문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화에는 문법이 없어요. There, however, 하지만, 영화에는 문법은 없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vaguely defined than UCS의 룰이 있는 거죠. In cinematic language로 말이에요. vague라는 단어는 애매한 거거든요.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흐린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애매한, 불명확한, 애매한도 좋습니다. define이라는 단어는 규정하고 정의하는 거잖아요. 자,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규칙들이 있을 거라고요. 활용 규칙, 사용 규칙이 있을 거라고요. 자, 영화의 언어로 말입니다. 자, 영화가 뭐 딱 정해진 문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 영화적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이런 약간의 정의된 규칙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영화의 신텍스는 이거 통사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문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요. 문법이라고 하고 지나갑시다. 문법 규칙이라고 하고. 문법 중에서 여러분 구문이라는 거 알죠? 그죠?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구문론을 신텍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문법이라고 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화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 언어의 문법 이론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문법은 이 체계적인 뭐가 되냐면 배열이 되는 거죠. 영화의 체계적인 배열은 orders these rules, 이런 규칙은 위에 나왔던 이 규칙일 거예요. 영화의 언어로, 즉 영화를 촬영할 때, 영화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order이라고 하면 명사로 순서죠. 그럼 얘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배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정돈하고 이런 규칙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indicate이라는 말은 나타내다, 가리키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among them,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영화 자체는 자신만의 문법이라는 건 없어요. 영화의 규칙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화적 언어로 보자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영화적 언어로 보자면, 뭐 애매하게나마 흐릿하게나마 뭔가 좀 정해진 규정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고, 그러면 이 영화의 문법이라는 건, 영화의 규칙이라는 건 이런 defined rules들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게 된다는 거죠. 즉 얘네들을 이용해서 영화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s wi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에서처럼이라는 얘기네요. 그냥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문어라고 하고 얘를 구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어체나 구어체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역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영화의 문법이라는 건 활용의 결과물이지 사용의 결과물이지 그거에 대한 결정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결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결정하다, 그 다음에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죠.
얘는 판단하다가 1차예요. 자,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게 determine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뭘 붙였냐면 ant를 붙였는데 이 ant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형용사가 되겠지만 명사가 되면 얘가 이 동작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determinant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t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면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이 ant라는 놈은 자주 보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오염시키다 라는 단어 pollute에다가 ant를 붙이면 얘가 그러면 오염을 시키는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염원입니다. 해석하기 편하게 하려면 오염물질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살다라는 단어에다가 예를 들어서 inhabit이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ant를 붙이면 그럼 사는 사람이거든요. 거주자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말을 occupy라고 하잖아요. 그때 y 떼버리고 ant라고 쓰게 되면 occupant이라고 쓰면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나 그다음에 점령자 이런 명사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영화의 규칙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규칙이라는 건 사용의 결과물이지 그 다음에 얘가 이 영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왜 말 나고 문법 났지 문법 나고 말 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말이 생겼고 그 말을 하는 과정에 말의 법칙이 정리되고 정돈된 것이지 우리가 이 말의 규칙에 의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preordain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preordain이라는 단어에 이 교육과정 외단어입니다. 안 외워도 되는데요. preordain이라는 단어가 얘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지금 여기 본 determine 앞에다가 pre를 붙인 거랑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냥 써주면 좋을 텐데 좀 바꿔서 시험에 내주면 좋을 텐데요. 왜 굳이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는지. 아마도 이 글의 필자는요. 여기 있는 determinant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다른 단어로 바꿔 썼을 거예요. 여러분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시지만 동어 반복은 잘하는 글쓰기 아니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그러면 ed 붙어서 그럼 얘 똑같이 형용사로 여기에 ed 꼴로 끝난 거 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전에 결정된이라는 이런 단어가 된 거죠. 자, 이 영어의 문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전에 정해진 거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쓰다 보니 그게 영어의 문법이 된 거지, 하다 보니 영어의 문법이 된 거지. 그리고 누군가 선도적으로 해봤는데 와 그게 괜찮아서 그게 그 뒤로 이어지게 되면 그게 그 문법으로 정착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런 건 이렇게 찍어야 돼 라고 정해놓고 찍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용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외려 말입니다. It evolved naturally의 evolve라는 단어가 뭔가 밖으로 펼치는 것도 좋고, 다음에 뭐 전개하다, 이야기 같은 경우 이렇게 되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전개되는 거면 발전하는 것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생물에게 쓰면 무슨 뜻으로 많이 쓰죠? 진화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자, 외려 얘는요, evolved naturally니까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간 거겠죠. 뭘로 발전을 해갔냐면 특정한 도구로 발전을 해간 거겠죠. 이거 해석할 때 썰트면 좀 조심해서 갈까요? 이게 보면 워낙 확실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는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로 사용이 될 때 뜻이 다른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는 위에 있는 건 특정한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게 확실하다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는 확실한이라는 말로 명사를 꾸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다음에 서술어처럼 쓰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특정한 도구가 그래서 발견이 됩니다. In practice, 사용 중에 발견이 되는데 뭐라고 밝혀지게 되냐면 B다라는 거죠. 그 B가 workable 하기도 하고 useful 하기도 하고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건데 이 둘 다가 되니까 both A and B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밝혀지냐면 와 이거 워커블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유용하기도 하고. 문장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영어의 문법이라는 건 사실은 evolved naturally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을 한 건데 특정한 도구가 발견이 되는 거죠. 사용 중에 밝혀지는 겁니다. 뭐가 밝혀지냐면 얘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주 유용하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영어의 문법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언어의 문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언어의 문법과 마찬가지로 이 영어의 문법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아주 유기적인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적 커마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날려버리는 게 좋겠죠?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문법 용어예요. 언어학에서 쓰는 문법 용어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날려버렸다 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냐면 오랜 기간이 걸쳐서 상당히 변화를 하게 되는 거겠죠. 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문법도 이렇게 유격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걸 겁니다. 문법을 흔히 아주 딱딱한 문법을 학교 문법 또는 교실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를 규범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문법의 종류를 나눌 때 학교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실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용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질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규범 문법이 그러니까 쉽게 뭐냐면 바라다라는 말의 명사형은 바람이죠. 그게 학교 문법이에요. 그게 규범 문법이고 근데 실생활에서 바람이라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나의 바램은이라고 하죠. 그게 실용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용 문법을 practical gramma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얘를 기술 문법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 말을 그래서 실용 문법이란 말을 규범 문법에 반대되게 좀 어려운 말로 실제로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해서 얘를 기술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술 문법을 영어로 descriptive라고 그래요. descriptive gramma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규범 문법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prescriptive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어 뜻은 외워두죠. describe의 형용사겠죠. 그죠? describe의 형용사여서 얘가 서술하는 저기 기술이라는 말이 이 서술입니다. 네, 문법 용어로 저렇게 쓰니 저도 기술이라고 쓴 거고요. prescriptive라고 하면 얘는 prescribe니까 아까 규정하다라는 뜻 가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규정하는, 지정하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지문에 나오는 저 뜻으로는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게 2011년 이전에는 규범 문법으로는 자장면이고 기술 문법으로는 짜장면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둘 다 맞는 게 됐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언어의 비교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오히려 저런 건 안 쳐다보는 게 더 좋아요. 뭐 이거 잘못돼가지고 처방이라기보다는 서술하는 이래버리면 진짜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러면 오히려 양쪽 커마에 둘러싸인 삽입된 말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상수죠. 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거 줄 필요 없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이야 자기가 어학 전공자니까 뭔 말인지 너무 빤하게 아는 거라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에 대학 가서 어학 전공하면 1학년 때 바로 다 알게 되는 말이거든요. 아주 자주 듣게 될 말인데 저걸 왜 고등학생들 책에다 저 말을 그대로 쓸데없이 남겨둘까. 자, 그래서 할리우드의 문법이라는 건 할리우드 영화의 문법이라는 건 지금은 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웃어버릴 수 있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옛날 할리우드 영화의 문법을 지금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하지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초만 해도 그거 아주 정확한 모델이 되었던 거죠. 뭐에? 할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정확한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변한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변해서 언어의 문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변해서 야 그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뭐 8, 90년 전으로 가면 할리우드 영화의 공식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화의 문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일 거예요. 촬영을 하는 방식의 규칙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또 하나는 이렇게 서사의 규칙도 있죠. 예를 들어 뭐라고 설명을 할까? 일단 카메라는 관객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영화 감독이 너 이거 봐라고 하는 걸 카메라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실을 보여줄 때도 객관적인 장면을, 여기서는 관객들이 객관적으로 다 보면 좋겠어라고 감독이 생각하면 수술실을 비추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만약에 환자를 비춰주고 싶으면 환자만 비추겠죠. 그 다음에 환자의 입장에서 현재 마취되어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너 이걸 좀 볼래라고 그러면 카메라는 의사를 비추게, 천장을 비추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그때 그 심리적으로 뭘 보여줄 것인가를 나타내는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를 어떻게 놓는가, 이런 걸 잘하는 게 훌륭한 감독이고 훌륭한 카메라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쉽게 서사는 단순하게 권선징악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잘 전달이 안 되려나 여기가? 범죄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등으로 의심받는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죠. 이런 게 쉽게 영화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범인이 돼버리거나 이러면 새로운 규칙이 쓰여지는 거겠죠. 미국 영화의 서사, 이건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 영화는 액션 영화의 주연은 흑인이 하면 안 돼요. 흑인은 액션 영화의 주연을 할 수 없어요. 할리우드 영화의 절대 공식입니다. 영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러 갑니다. 안 보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7, 80년대 정도였으면 영화관 누가 불 지르거나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 액션 배우 중에 흑인이 잘 안 떠오르죠. 둘이서 공동주연을 하기는 해요. 이게 할리우드 영화의 규칙입니다. 공동주연을 하면 백인하고 흑인이 같이 공동주연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흑인을 구하는 건 백인이 되는 거죠. 야, 지금은 이제 그런 공식이 하나씩 깨지고 있죠. 이게 한 20몇 년 전에 웨슬리 스나이프스라는 배우 때문에 흑인은 액션 영화에 주연을 할 수 없다는 할리우드의 문법이 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웃기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 영화에서 아직도 절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차별이 영화에서 스크린상으로는 겉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흑인이 백인을 구하거나 이런 영화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안 되는 건, 이 남자 주연 백인과 여자 주연 흑인의 배드신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의 배드신 본 적 있으세요? 머릿속에 못 떠올릴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아마 그런 영화가 미국 영화 상영안에 걸리면 영화가 누가 이렇게 폭탄 던지거나 이러는 애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까요? 한번 풀어보시죠. 7번.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읽고 나면 그래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올 문장이 어떤 건지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은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앞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국제정치의 분야는 누가 갖고 있다라고 그랬냐면 이건 개별 국가나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그 다른 권력 있는 행위자, 다른 권력의 행위자가 가진다라고 얘기해서 앞쪽에 그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겠고, 자, 얘네들이 이래서라는 말 뒤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어쩌고 저쩌고 현상이 생기는 거야 라는 이 지금 4번 자리가 주어진 문장의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얘가 뭐에 관한 얘기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이 와이드 갭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실제로 인권 선언과 그다음 인권 선언을 하는 나라는 많은데 왜 인권의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는가, 계속해서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 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게 이 지문의 정답이 되었던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 주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권 선언국과 그 다음에 인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 간의 간극 차이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였죠. 아주 명확하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넓은 간극이 있는데 갭이라는 명사가 차이, 간극이죠. 자, between A하고 그 다음에 and B 사이에는요, promise라고 쓰면 이건 뭐 다짐, 약속 이런 거잖아요. 시간 약속에는 쓰지 않고요, 뭐뭐 하겠다라는 약속에만 쓰는 거예요. 뭐뭐 하겠다. 그래서 다짐, 맹세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1948년도 그 다음에 인권선언에 대한 다짐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죠. 인권 위반의 현실 사례 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자, 이미 모든 인간은 전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인권선언은 이미 벌써 100년이 다 돼 가는데 1948년도에 나왔는데 실제로 인권 위반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질러지고 있죠. 그죠? 뭐 최근 수년 이내 뭐 미얀마, 뭐 멀리 볼 거 뭐 있어? 바로 윗동네에 하나 있다, 그죠?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인권 국가라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다 이때 동참했는데 왜 실제로는 이럴까? insofar as라고 쓰면 얘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는 얘기고, 우리 앞 시간에 적어봤죠. empathy, 공감, empathize, 공감하다라는 거 봤잖아요. 얘도 똑같겠네요. 이렇게 생겨 먹어서 동사가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어디에 공감하다라는 말이 되는군요. 자, 우리가 그 희생자들에 공감한다면, 희생자들에 공감할 수 있다면, 자, 얘는 희생자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질병과 관련해서 환자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희생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인권에 탄압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비난할 수 있겠죠. 누구를 비난하냐면 유엔과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회원국의 정부를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을 거냐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fail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때는 명사를 실패하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fail 뒤에 저렇게 to do가 나오면 실패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석이 되게 이상해요. 이때는 이 fail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이 동사의 부정을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not이나 cannot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명사를, 그러니까 이 do를 이거 뭐 쓰기가 좀 그러네요. do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다짐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이러면 해석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fail이라는 말 자체가 이 부정사의 앞에 not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겠죠. 1948년도 이미 유엔 인권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 현실 세계의 인권 위반 사례는 아주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희생자들에게 공감한다면, 그러면 유엔이나 그 회원국들을 왜 너희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니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차이를 뭐냐면 인권의 ideal이라고 하면 명사로 이상이죠, 그죠? 이상적인 인권과 인권의 이상과 그 다음에
인권 위반의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공감이나 그다음에 또는 다른 법률적인 분석을 가지고요. 내가 그 희생자들에게 공감한다고 해서 야 이거 법규 위반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일이 왜 그러면 실제로 인권 선언과 인권의 이상과 그다음에 이 인권 선언이 지켜지지 않는 이 현상은 즉 인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인 거죠. 자, 외려 말이죠. 외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조사, 연구라는 뜻이네요. 자, 오히려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사회과학의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냐면 이런 사회적 갈등과 그다음에 정치적 억압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거겠죠. 자, OB나 OP나 OPP 나오면 얘네들은 주로 뭘 나타냅니다 라고 했냐면 반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against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뭐가 왔냐면 누르다라는 press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oppress라고 하면 반대하는 놈들을 저항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여서 얘가 억압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비슷한 말로 SUP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SUV가 P로 변한 건 아시겠죠? SUV가 아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데모하고 올라오면 내리 눌러버리는 게 스프레스예요. 그래서 얘도 진압하다, 억압하다 이런 말로 쓰죠. 언더프레스 같은 단어도 똑같아요. 그것도 역시 내리 누르다라는 말이 될 거니까. 그러면 내리 누르다 중에는 디프레스도 있네. 얘가 내리 누르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디프레스는 내리 누르는 게 막 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따위를 누르는 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경제적으로 경기를 내리 누르는 것, 내려가게 하는 것도 디프레스로 쓰여서 그래서 왜 디프레스드라고 사람에게 쓰면 우울한이 되잖아요. 디프레션이 그리고 불경기라는 명사가 되는 게 얘가 이런 의미를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왜 그러면 이게 지켜지지 않는가? 왜 인권 말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은 오히려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냐면 사회적 갈등과 이런 정치적 억압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군요. 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내보는 건데 누구하고 누구? 국가와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연구를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엔은 introduced the concept of human right. 자, 유엔이 뭘 도입을 했냐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유엔이 도입을 했죠. 어디로 도입했냐면 국제법과 그 다음에 국제정치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유엔이 도입은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 국제정치의 분야라는 건 하지만 남일이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그 국가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하는 거냐면 다른 강력한 행위자가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다국적 기업 같은 이런 애들이 그 국가를 통제하는 거니까 이번에 어떤 대시냐면 priority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건 지금 복수형이고요. ITY라고 쓰면 단수, 얘가 우선순위라는 명사입니다. other than이라고 하면 뭐뭐를 제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except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뭘 제외한 거냐면 human right, 인권을 제외한. 자, 인권을 제외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이런 국가나 또는 다른 힘 있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니까요. 쉽게 북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걔네들은 뭐 주목적 인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선언은 했으나 실제로 그걸 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국제정치나 국제법에 도입해 들어온 건 유엔이지만 실제로 그 인권과 관련된 이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 실제 행위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유엔이 아니라 인권 말고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개별 국가나 그다음에 또는 힘 있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해석을 못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두 번째 거 똑같이 빼버려도 되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데서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원래 유엔은 아동노동을 금하고 있잖아요. 인권조항에서.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동원해서 커피 따거든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당,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이 막 1,000원, 2,000원 이런다고요.
그래서 막 한때 어마어마하게 욕을 처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leading feature니까 아주 1차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lead가 주도하는 거니까 주도적 특징입니다. 1차적 특징입니다. 인권 분야의 주도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인권 분야의 주도적인 특징이냐면 정부는 이 세상의 정부들은 proclaim이라고 하면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얘기예요. 선호가 아니고 선포하다입니다. 이 clai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소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exclaim이라고 하면 밖으로 소리를 내지르다, 감탄하다 뭐 이런 말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acclaim이라는 말도 그렇고 저기 pro라는 말이 앞으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외치다라는 말에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인권을 선언을 하죠. 하지만 대단히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 implementing them이라고 할 때 implement이라는 동사는 얘가 ment로 끝나는데 동사예요. 명사로도 써요. 얘가 이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요. 다음에 명사가 되면 이행, 실행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죠. 자, 그래서 정말 주도적인 특징이, 1차적인 특징이 인권 분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가 하나 있냐면 온 세상의 정부들이 인권 선언은 해요. 인권은 선포하지만 하지만 대단히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죠. 그 인권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참 여러 가지 잘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we must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어진 문장에 그러나라는 말을 잡는 것하고 글을 읽어가면서 글의 주제가 그 다음에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나오는 놈 찾아서 인권을 도입한 건 유엔이지만 실제로 인권 규범을 지키는 건 각 개별 국가이니까 라는 말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자리가 그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어울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2번과의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순서 문제에서도 활용이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이 삽입 문제에서요, 이 시간 순서가 등장하는 것, 타임 모드가 등장하는 건 문제를 풀 때 얘를 단서를 놓치지만 않으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literacy와 literacy의 advant란 말이 출현 등장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리고 또 handwritten scroll의 창조니까 그 이전과 이후로 얘기가 바꿔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쪽이 등장 이전이 되고 뒤로가 등장 이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리트러시나 핸드리튼 스크롤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게 없었던 시절의 얘기가 나오다가 얘가 등장하고 나서의 이야기는 뒤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가 기준이 되어서 들어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시간 순서가 나타나면. 그래서 심지어는 뭐뭐의 기원, 유래를 밝히는 글들은 다 시간 순서로 적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조의 지문 중에서 뭐의 전후를 이야기하는 지문도 시간 순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저거 어떤 역사적으로 뭔가,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기원을 밝히거나 오리진을 밝히거나 발전, 발달, 전개라는 이런 걸 주제로 가지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순서 삽입 문제에서 이 시간의 순서를 잘 생각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지금 봅시다. 인쇄는, 프린팅 프레스는 부스트라는 단어는 뭐 워낙에 요새 말들이 많은 단어여서 다 알 것 같아요. 부쩍 높이고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Power of Ideas의 이 아이디어의 힘을 높였는데 뭐 하는 아이디어냐면 스스로를 카피하는 힘입니다. 자신을 복제하는 힘을 아주 드높여 놓았죠. 인쇄가 말입니다. Prior to라는 말은 뭐뭐에 앞서라는 얘기고요. 뭐뭐보다 먼저라는 얘기죠. 뭐뭐 이전에, 뭐에 앞서라는 말이고, 얘는 혹시 모르니 뭐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냐면 prior to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둘까요? 뭐보다 먼저라는 얘기인데 얘는 than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하냐면 to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비용 인쇄 이전에는 하는 얘기입니다. 인쇄 비용이 싸지기 이전에는 이 아이디어라는 건 could spread 할 수 있었고 did spread 했죠. 자, 이렇게 값싸게 인쇄를 할 수 있기 이전에는 아이디어라는 건, 사상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건 확산될 수 있었고 실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뭘로 했냐면 word of mouth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즉 입에 의해서 입으로 전달되고 입으로 전파되는 거였죠. 인쇄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에는 말이에요. This was, 이게 tremendously powerful, 굉장히 강력하기는 했으나, 자, 엄청나게 강력하기는 했으나, 즉 입으로 전달하는, 저기 이시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구전일 거거든요. 자, 입으로 전달하는 건, 말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기는 했으나 얘는 한계를 정하게 되는 거군요. The complexity of ideas를, 아이디어의 복잡함을, 자, 어떤 아이디어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네요. propagate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복잡함을, to가 여기서 전치사군요. 그래서 어디어디로,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from A to B 할 때 그 t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로 그 한계를 두게 되는데, 먼저 propagate이라는 말은 널리 알리다, 선전하다, 전파하다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프로파건다라는 정치적 선전선동, 아까 앞 시간에 나왔던 단어가 여기에서 뒤에 어미가 명사형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널리 알리다, 전파하다. 자, 그러면 전파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복잡함 정도를 여기에로 제한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건데 어디에로 전달을 하냐면 a single person이, 한 명의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전달,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thouse는 ideas겠죠. 자, 이게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긴 했으나, 강력하긴 했으나, 얘가 그래도 한계를 두게 되는데, 뭐에 제한을 두게 되냐면, 전파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복잡함 정도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한을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그래서 뭘 추가하게 되냐면, 특정 양의 보장된 실수를 또 뭐 하게 되냐면 추가하게 되는 거죠. 보장된 실수, 표현 재밌네요. 자,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실수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얘기네요.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전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마지막이고, 아이디어의 복잡한 정도는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정도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또 얘는 하나 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확산은, 입으로 하는 아이디어의 확산은 말로 전하는 아이디어의 확산이란 건, 그래서 equivalent이라고 하면 동등한이죠. 뭐 같은 가치의라는 이런 말입니다. 앞에 equal이라는 말 들어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가운데 가치, value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의 가치가 같은이라는 말이 됐죠. 자, 뭐하고 같냐면 텔레폰 게임하고 같네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텔레폰 게임하고도 같습니다. 앞에가 뒤에게 말 전달하면 계속 순서대로 말 전달하는 거 있죠. 그걸 텔레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 전달하기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dvent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가 출현, 등장이라는 뜻이고요. literacy라는 명사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죠. 얘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지문에도 잘 나오지만 쟤는 보기 이런 데도 워낙 많이 사용돼서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handwritten scroll이 만들어지면서, 스크롤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왜 인터넷 화면 내릴 때 오른쪽에 있는 거 스크롤 바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림의 머릿속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는 놈을 스크롤 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옛날에 처음 이렇게 제본이라는 바인딩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다 종이를 긴 종이에다가 뭘 써서 말았잖아요. 접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스크롤이 되는 거죠. 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두루마리가 만들어지면서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핸드리튼 북이 만들어진 게, 얘가 strengthen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 n까지가 동사겠죠. 얘가 강화시키다라는 뜻이고요. strength가 힘이니까 여기에다가 en 붙여서 to make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강화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예를 들어 length라는 길이라는 명사에다가 en을 붙이면, 그러면 lengthen이라고 쓰면 길게 하다라는 얘기니까 느리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책까지 등장을 한 게, 손으로 쓰는 책이 등장을 한 게 뭐를 강화시키게 됐냐면, 아주 크고 복잡한 생각도 아주 대단한 정확성을 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게 된 거죠. 이 fidelity라고 하면 얘가 정확성, 정확도라는 뜻이에요. 교육과정 외단어입니다. 충실도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 해석 다신 분이 충실이라고 답을 써두셔가지고 해석도 그렇게 하셔서 말이 좀 엉성하죠. 아주 높은 정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아주 높은 정확도로 이 복잡한 생각을, 아주 크고 복잡한 생각들을 전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쇄 덕분에. 자, 그렇긴 한데 이 incredible amount of time이 아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시간의 양입니다. 뭐 하는데 요구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겠죠. 얘는 분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스크롤을 카피하거나 책을 카피하는데, 그것도 by hand로, 손으로 책을 카피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시간이, 얘가 동사네요. 얘가 속도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속도에 한계를 두게 되었냐면 정보가 확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는 건 손으로 필사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그 속도를 제한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 훈련된 몽은 수도승이에요. 요거 K가 발음이 없습니다. 몽크가 아니고 그냥 몽입니다. 몽. 그래서 잘 훈련받은 수도승이 transcribe를 할 수 있는데, trans가 저쪽 편이라고 그랬죠. 얘하고 뭐가 붙은 거냐면 scribe 쓰다 하고 두 개가 붙은 거네요. 그래서 s는 한 번만 썼고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넘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옮겨 쓰다, 베껴 쓰다라는 말이에요. 잘 훈련된 수도승이 대략 4페이지 정도를 옮겨 쓸 수 있었던 거죠. 텍스트의 4페이지를 하루에 4페이지 정도를 고작 옮겨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프린팅 프레스는요, 인쇄는
그 copy information 정보를 카피할 수 있었던 거죠. thousands of times faster, 수천 배는 빠르게 옮겨 쓸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 뭘 할 수 있게 해줬냐면 지식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것도 아주 완전한 정확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뭐보다 그랬냐면 옛날보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지문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시간 순서로 쓰여지는 걸 뭔가의 기원을 밝히거나 뭐의 발전 발달을 설명하는 글들이 주로 시간 순서로 쓰이니까 그런 지문이 나타나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러면 제일 어려운 단원들은 다 마치는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